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시킹 알파에 올라온 니콜라 관련된 기사를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니콜라가 굉장히 안 좋죠. 뭐 100밀리언 달러 그런 소식도 나오고, 뭐 임원진들 뭐 이사회에서 빠진다 이런 기사도 나오면서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내려가지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킨 알파 그런 기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한 저자를 좀 셀렉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올라온 겁니다. 4월 17일 날 올라왔고요. 제목이 이래요. The end is near. 그러니까 끝날 때가 다 됐다.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제 이 회사가 망할 때가 다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주식 팔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더 큰 자동차 회사,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보니까 테슬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테슬라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 기술력이 많이 이제 많이 좀 뒤처지고 있다라고, 이제 기술력인 면에서 좀 뒤처진다, 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조만간 may soon run out of resource예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나쁜 뉴스인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거. 어떤 기업이든 돈이 없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자, 그리고 리더십이 지금 굉장히 체인지가 바뀌고 있다. 체인지되고 있어. 뭐냐면 방금 제가 얼마 전에도 커뮤니티란에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이베코의 CEO였던 이 사람도 하나 나갔고, 이사회에서 니콜라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니콜라에서 나갔고, 뭐 마크 러셀도 나갔죠. CEO 관뒀죠. 그 다음에 뭐 로스차일드 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니콜라의 그런 후견, 든든하게 좀 뒤를 받쳐주던 그런 쪽에서도 지금 이사회에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 돈도 안 좋아서 분위기가 흉흉한데 지금 이렇게 이사진까지들 다 빠지면 어떡하냐. 너무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는 게 이해가 돼요. 이러니까 자꾸 빠지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니콜라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콜라는 계속 주가가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때는 30빌리언까지 갔다가 현재는 뭐 1빌리언 달러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거 왜 이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하이드로겐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수소 기술이, 이 사람은 약간 테슬라 바거든요. EV 바, 전기 배터리 바예요. 그거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수소 기술이 이런 전기 배터리, 전기 기술에 관련된 것보다 굉장히 많이 falling behind, 그러니까 명백하게 뒤처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 같은 회사죠. 그 다음에 트래디셔널 오토메이커, 굉장히 큰 완성차 기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드도 있을 것이고 제너럴 모터스도 있을 것이고, 이런 회사들이 지금 수십조 달러, 수십조를 그냥 이 전기 배터리, 전기차 만든다고 기술 개발에 돈을 쏟고 있으니 당연히 수소보다 전기 배터리의 기술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맞지. 그래서 수소랑 전기 배터리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수소보다 지금 전기 배터리의 전기 자동차의 성능이 훨씬 좋아지고 주행 거리도 훨씬 늘어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노빅스도 봐도 그래요. 이 에노빅스라고 ENVX라는 티커를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 실리콘, 음극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전기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이 배터리 딱 실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주행 거리 뭐 2배, 3배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 수소가 지금 전기차 기술에 비해서 너무나도 밀리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수소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니콜라도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이런 하이드로겐 퓨얼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 지금 많이 내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에 비교했을 때, 전기에 비교했을 때 수소는 많이 모멘텀이 내려가 있고, 앞으로 수년 동안 번성할 것은 전기다, 수소가 아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니콜라가 얘기를 하는데, 니콜라가 한때는 수소 쪽의 리더였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리더였죠. 근데 지금은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경쟁사들보다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테슬라를 얘기를 하죠. 테슬라가 훨씬 더 트럭도 늦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트럭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 펩시코에다가 트럭을 지금 배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콜라 트럭 많이 지금 뒤처져 있고, 이거 지금 상대 진영은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니콜라의 단점이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지금 자원을 이 트럭 하이드로겐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수소 기술을 개발하는데 너무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썼고 돈도 많이 썼고. 자,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니콜라가 지금 뭐 많은 회사들과 만들어 놓은 이 수소판을 만들어 놓고 이 니콜라가 망하고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이 니콜라의 자리를 딱 대체해갖고 그 회사가 정말 주가가 날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니콜라가 정말 자기 희생해갖고 판은 다 깔아놓고 그냥 딴 기업이 이 콩고물 다 주워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only hope, 그러니까 니콜라가 지금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기적적인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여태까지 그 만들었던 딜레이, 지연을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던 것들 한 번에 따라잡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뭐 말이 쉽죠. 미라클러스 테크놀로지컬 브레이크스루, 그러니까 이건 기적적인 기술 개발이 뭐 갑자기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요거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전기차는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주식을 봐도 배터리 관련된 기업은 굉장히 주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관련해서 EV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아요. 뭐 ES도 있고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혹은 배터리 관련된 뉴스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전기 배터리, 전기차는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지만 수소 충전소 혹은 수소 전해조 이런 것들, 이런 뉴스는 사실 상대적으로 전기차보다 뉴스가 눈에 안 띄는 건 사실이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현재 이렇게 뉴스가 많이 안 나오고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못할 때 그 와중에 묵묵히 지금 수소가 설비를 늘리고 수소 생산량을 늘리고 차를 만들다 보면 언젠가 조금 늦겠지만, 전기차보다 늦겠지만 언젠가는 다 반드시 빛을 볼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 스태티스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일단 2022년도에 이 전해조 있죠? 전해조를 선적한 거, 결국 이 전해조를 선적을 많이 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수전의 시설이 많이 생길 것이고, 여기서 수소를 뽑아낸다라는 거죠. 수소를 많이 뽑아내면 수소 관련된 뭐 저장 시설도 늘어나겠죠, 당연히. 저장 시설이 늘어나면 써먹어야 되니까 트럭도 많이 만들겠죠. 트럭도 많이 만들고 자동차도 많이 만들겠죠. 그럼 이거 많이 만들게 되면 뭐 정부에서 보조금 같은 거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설, 지금 이런 루트를 따라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느린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느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느려요.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저는 묵묵히 물밑에서 이렇게 지금 저는 시설을 계속해서 꾸준히 늘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기 2022년도가 두 개죠. 이 왼쪽 거는 뭐냐면 조금 전망을 보수적으로 봤을 때고요. 이쪽은 조금 굉장히 희망회로를 굉장히 좀 많이 돌렸을 때 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소 관련된 시설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는 거는 이 니콜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혹은 수소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건 유럽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일단 이건 미드 레벨 시나리오, 옵티미스틱 시나리오인데, 일단 옵티미스틱 시나리오를 그냥 보겠습니다. 자, 현재가 지금 여기죠. 2020년도인데 막대기가 두 개가 있죠. 이 빨간색은 뭐냐? 퓨얼링 스테이션 코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충전 시설 단가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생산 단가입니다. 하이드로겐 프로덕션 코스트잖아요. 생산 단가. 자, 그랬을 때 두 개를 합쳤을 때가 이 수소의 가격이 되겠죠. 뭐 대충 한 10유로, 한 9유로 정도 된다고 합시다. 9유로 된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부가 한 3유로 정도의 지원금을 준다. 킬로그램당. 그러면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것은 2020년, 2030년, 2050년, 2050년은 아직 너무나도 먼 미래이긴 하지만 어쨌든 2030년만 돼도요, 단가가 많이 내려간다. 7유로 정도에서 한 3유로 정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길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길게 봐야 되면 2050년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죠? 지금 너무 무섭죠. 입에서 수소기업들 정말 주가 다 내려가고 있는데. 자, 그리고요.
이거는 뭐냐? US 빌리언 달러네요. 어쨌든 2021년부터 30년까지 우사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소 관련 차량의 지금 마켓 사이즈입니다. 결국 이 수소 관련 차량들의 마켓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은 수소 차량의 판매가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뭐 수소차의 단가가 내려가겠죠. 가격이 내려가니까 당연히 수소차가 많이 팔릴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소 관련된 자동차는 늘어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 조금 길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길게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니콜라가 가진 게 이겁니다. 이거 오래 버텨야 되는데 캐시가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이제 이런 뉴스를 발표를 했죠. 100밀리언 달러 스탁 오퍼링을 한다. 결국 이거 뭐냐? 100밀리언 달러, 이거 얼마야? 100만 달러, 1억 달러야,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 1,300억이에요. 1,300억을 돈을 끌어오는데, 이거를 뭐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다른 큰 기회사가, 뭐 이렇게 좀 돈을 그냥 빌려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 주식으로 발행한다는 겁니다. 주식으로, 얼마나 또 주식이 많이 발행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석이 발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요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 이제 1달러 밑으로 20일인가 되면은요, 이거 이제 나스닥에 경고 받죠. 경고 받아서, 뭐 이제 한 거의 그 이후로 한 1차 경고, 2차 경고 각 6개월 시간 1년 정도의 시기가 주어지는데, 뭐, 요건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일단 생각은 하지 말고, 자, 현재는 현금이 없다. 123밀리언 달러 정도 있다. 현재 쓸 수 있는 캐시가 123밀리언 달러예요. 근데 restricted cash라고 하면 이게 돈이긴 돈인데요. 이게 뭐 아마 현재 현금으로 끌어 쓸 수 있는 돈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restricted라는 단어가 이제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래서 명백하게 지금 현금이 없다. 이게 지금 니콜라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이 수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지언정 당장 니콜라가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하기를 뭐 도요타 같이 수소 관련된 이런 큰 기업들이 좀 굉장히 좀 크게 좀 투자를 해가지고 약간 좀 빨리 수소 시대를 좀 앞당기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지원을 좀 해주든지 니콜라에 좀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리더십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최근에 3명의 지금 지금 3명이 이제 내려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런 자신감을 굉장히 흔들어 제낀 거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4월 13일에 제가 커뮤니티에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게릿 막스라고 읽는 게 맞나요? 이게 누구냐면 자, 지금 이베코 그룹의 CEO인 이 막스가 이사회에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가의 린 포레스터 이 사람도 지금 이사회에서 내려왔다. 이게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다 발을 빼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지금 니콜라가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했을 때 누가 이 회사의 이사회에서 빠지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발을 담그고 뭐라도 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싶어 하겠죠. 이렇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력들이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의심스럽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니콜라의 CEO를 맡고 있던 러셀도 지금 이제 나온다.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얘네들이 지금 2023년 첫 번째 분기에 대한 실적이 5월 9일 날 나오는데요. 이 5월 9일 날 아마 이게 5월 9일 날 첫 번째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이 3명이 나가는 것은 언제냐? 애뉴얼 미팅이 일어나는 6월 7일까지 이 사람들은 이사회에 남아 있을 건데 요때까지 딱 하고 물러난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 뒤에 이거는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냐 요거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던 겁니다. 5월 9일 날 발표될 예정이고요. 뭐 요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니콜라 얘기를 하면서 수소 관련된 얘기도 많이 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버티기엔 니콜라가 지금 현재 너무 돈이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좀 뒤숭숭한 가운데 지금 뭐 주식 추가 발행한다. 그다음에 뭐 굉장히 중요한 임원진들 다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회사가 지금 솔직히 이거 무서워서 신규 투자할 사람도 투자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어쨌든 좀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있죠. 우리 유튜버 하시는 분 중에 MOKSA 목사 요 유튜브에 치시면 이분은 거의 뭐 니콜라에 대한 거의 직원 임직원이나 다름없습니다. 거의 뭐 모르는 게 없으니까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요 부분 가셔서 좀 참고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정도로 저는 내용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뉴스 정리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밤,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